자, 오늘 미국 대선 토론이 있었죠. 해리스 부통령이 뭐 거의 압살하다시피 이렇게 끝났습니다. 좀 전혀 예상 밖이었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었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원래는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좀 공격하고 좀 막는 흐름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전혀 예상 밖의 결과였고 좀 많이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나 이번 미국 경합주였던 펜실베니아에서 열렸었던 대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좀 해리스 부통령이 압승을 거두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요동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은 트럼프 후보 쪽이 한 7% 정도 이렇게 앞서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해리스 쪽이 이제는 역전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했었던 미국 대선 토론이고요.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뭐 금리 인하 기조라든지 우리나라 또 요 대선 이후에 좀 낙폭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좀 오늘 영상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미국 대선 어떤 얘기가 나왔고 정리 한번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 섹터,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영상 또 촬영했다고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셨는데 요번 영상도 댓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요 트럼프 리스 공약, 그리고 발언 이제 관련한 내용, 그리고 요번에 총 세 가지 이제 관련된 주제로 좀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경제, 이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제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제 국가 안보, 뭐 김정은, 푸틴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낙태권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먼저 뜯어보면요. 요 공약, 그리고 발언 내용이 좀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선 토론이 마지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왜냐면 이제 기약이 없어요. 따로 약속돼 있는 좀 추가적인 일정이 없거든요. 그냥 하자. 아무래도 트럼프 쪽에서 하자고 하겠죠. 본인이 좀 불리한 토론을 했으니까. 뭐 해리스 측에서는 그거를 그럼 굳히기 위해서 오히려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번 토론은 자신감에 차 있었던 트럼프가 해리스 확실하게 밟아주려고 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그거를 확실하게 좀 이겨냈다. 좀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이거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금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내용은 법인세를 낮추겠다. 결국은 이제 대기업 관련된 이 법인세를 낮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에서 16%로 낮추겠다라는 것이고 소득세율은 유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액공제, 기업설비 투자 이자 비용 공제 혜택 부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을 위한 아무래도 좀 정책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와 정반대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제시를 했던 내용은 법인세율을 오히려 올릴 것이다. 대기업을 죽일 것이다. 나도 중산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할 것이다. 미국에는요, 중소기업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왜?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트럼프가 밟아놨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중소기업을 좀 지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좀 감세를 하겠다. 사실적으로 중소기업을, 만들고,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그, 독려를 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소득 중하위 쪽에도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반대로 갈리면서 사실 좀 많은 공격을 받았죠. 이제 트럼프의 슬로건은 경제 전문가였지만 해리스 부통령 범죄자다. 이렇게 좀 치부를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 쪽은 바이든의 꼭두각시다. 뭐 이런 얘기로 공격을 받았는데 나는 검사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로 범죄자 때려잡으러 온 검사다. 대기업 막아주는 이런 트럼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재단의 유리한 법안이다. 절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다. 나는 검사로서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적잖이 좀 당황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또 반격을 하는데, 아, 그러면 이 세금 나는 대기업 밀어줘서 외화 보러 올 거야. 외화 보러 와서 이걸로 미국에 있는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 나잖아요. 이 재정 적자 갚을 거야. 니는 어떻게 할 건데? 세금 깎아주기만 하면 이거 갚을 수 있어?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소리니? 대기업 인상한다고 했잖아. 너야말로 그러면 대기업들 감세해주면 뭘로 갚을 거야? 트럼프가 또 얘기를 하죠. 중국한테 내가 엄청 많이 수백억 달러를 뜯었어.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니? 어? 우리도 할 거야. 이래버리니까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진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 두 후보의 공통적인 스탠스는 미국에 대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좀 견제입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에 나왔었던 얘기가 AI 시장에 대한 이 시장을 미국이 좀 지배를 해야 된다. 요게 좀 하나의 기조거든요. 저는 사실 요걸 보면서 엔비디아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잠깐 했습니다. 미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미국이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반도체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겠다. 특히나 이번에 엔비디아의 좀 GPU 독점 관련해서 반독점도 조사가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장 자동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고용률 관련된 얘기도 나왔으면서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쪽만 좀 먼저 보면요. 전수입품의 10% 보편적 기본 관세 부과.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10%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냥 10% 늘릴 거야. 단순하게 세수를 늘린다라는 거고, 뭐 보복 관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어쨌든 중국 관련해서 자, 중국의 60% 관세 부과, 이 어마어마한 관세, 뭐 90%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60% 정도로 어느 정도 얘기가,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를 골자로 한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 지위를 박탈하겠다. 한마디로, 중국은 이제, 우리의 최혜국 아니야. 중국 배제시킬 거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의 내용은 이렇고요. 자, 중국에 대한 스탠스는 유지하지만 일정 부분 관세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중국에 대한 견제가 확정적인 부분은 이 바이오 생물 보안법. 자, 요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중국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강경하게 견제는 할 거지만 관세에 대한 부분은 다른 법안이 없다면 현재대로 간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국 기업들 결국은 살아남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2차 전지 이 IRA 법안을 해리스가 이어받는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에는 아무래도 중국 쪽 그리고 태양광 사업 태양광 사업 같은 부분도 중국 시장 요거를 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좀 어렵겠다. 그리고 바이오 괜찮겠다. 특히나 CDMO 괜찮겠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대체할 만한 뭐 ST팜도 있고요. 뭐 외적으로 CDMO 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2차 전지 괜찮다. IRA가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다. 결국은 이제 중국이 퇴출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둘 다 골자가 비슷하지만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기업들, 섹터들, 내가 보고 있는 섹터들 중에서요, 요 중국 관련된 반사 수혜를 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요 세 가지 이야기 크게 나왔다 그랬죠. 요건 잠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얘기가 나왔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서로가 말아먹었다. 이제 바이든이 말아먹었니 아니면 뭐 트럼프가 말아먹었니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뭐 다 이제 집어치고요. 이제 핵심은 이민자예요, 이민자. 이민자 관련된 이민자가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가 공격을 딱 합니다. 그랬더니 해리스가 뭔 소리니? 전혀 아니야. 뭐 이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이 재정 적자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 재정 적자와 이 이민자는 상관이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또 해리스가 또 이민자와 경제를 붙여 넣으려고 하는 이 정경유착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치와 경제를 붙여 넣는 이 정경유착에 대한 또 포인트를 공격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능통하잖아요. 경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정경유착의 아이콘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리스가 좀 잘 빠져나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결국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트럼프가 주장을 했었던 건 11월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안 돼, 이런 얘기가 주장을 했었는데, 반대로 해리스 쪽은 아니거든요. 금리를 좀 다운을 시켜야 된다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다운시킨다, 그리고 특히나 요번 해리스 쪽의 강세가 0.5포인트 빅컷의 하나의 근거로 좀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가속화, 그리고 금리 인하가 가속화되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달러가 굉장히 약세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이제 원화, 엔화가 좀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을 하죠. 요거 어디서 봤었죠, 우리가? 블랙 먼데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이 피해요, 뭐 월요일에 표현을 했었던 이제 8월 5일에 있었던 그 하락까지 잠깐 이제 좀 생각을 하게 했었던 요 경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경제 부분에서 근소하게 실시간으로 또 해리스가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 정도를 좀 따냈고요. 결국은 이제 1라운드였잖아요. 경제라는 요 1라운드에서 해리스가 판정승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또 국가 안보입니다. 그 전에는 좀 완강했었던, 사실 요 부분에 좀 트럼프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해리스가 좀 빈틈을 잘 파고 들었어요. 김정은과 뭐 러브레터를 주고받고, 뭐 푸틴, 또 해리스가 당선되기를 더 푸틴이 바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결국은 이제 오히려 트럼프가 전쟁광이다, 뭐 이런 이미지. 그리고 뭐 김정은한테 이거 다 돈 뜯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세계 평화는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이 국가 안보, 사실 뭐 우리가 크게 볼 내용은 없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특히나 해리스가 2포인트 넘게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었던 게 사실 낙태인데, 트럼프는 확실한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주의입니다. 본인이 되자마자 낙태 금지법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인권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 트럼프의 약점이 좀 나오죠. 트럼프가 이거 금지 안 하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있었죠. 어떤 유튜버가 만삭인데 낙태를 했다, 이거는 인권이다, 인권이 아니라 그냥 살인이다, 뭐 이런 또 일화가 하나 있었죠. 요 예시를 들었어요. 트럼프가 인간이다, 기본적으로 7개월, 8개월, 9개월 된 애기들은 인간이다, 얘네들 낙태하면 안 된다. 근데 역시나 오히려 해리스가 여기서 반박을 합니다. 뭔 개소리냐, 7, 8, 9개월 때 아이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또 몰아갑니다. 결국은 이제 제대로 프레임이 씌워졌죠. 트럼프는 여성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성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와중에 이제 공약이 정리가 됐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됐었던 거고요. 요거는 또 조금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해리스가 역전을 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경합주에서의 역전이 좀 의미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추가적인 토론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간격은 정말 이제 극도로 좁혀졌고, 이 대선이 종료된 이후에 이제 배팅을 할 것이다에 대한 이 도박사들에 대한 또 설문조사가 또 이어졌는데, 해리스 쪽이 거의 이제 근사치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해리스 쪽의 지지율이 좀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미국 쪽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TV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뭐 전부 다 시청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서서히 좀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보면 뭐 이렇게 가구마다 집이 막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뭐 TV 시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적어도 TV를 시청한 사람들 중에서 돌아섰는데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요 내용들을 접하면서 서서히 해리스 쪽에 지지율을 늘려나갈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뭐 진작에 사실 좀 지지 선언을 했었던 누구죠? 비욘세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너 내 언급하지 마, 고소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요게 끝나고 나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지를 합니다. 나는 이제 해리스를 지지를 할 것이다. 공개 지지 선언을 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엄청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나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위입니다. 1위. 뭐가 1위냐? 음반 판매량 1위예요. 단순하게 그럼 현재 1위냐? 아니요. 역대 1위입니다. 물론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좀 유명한 이제 빌보드 차트 가수들이 많은데 이 빌보드 차트가 이제 과거에는 미국에 한정돼 있는 사실 앨범 음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장 자체가 글로벌하게 갔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가수가 누구냐? 1위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단언코 테일러 스위프트거든요. 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좀 해리스 좀 지지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좀 역전을 했었던 그런 대선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에 대한 이제 영향이 좀 어땠고, 앞으로가 좀 어떻게 될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불렸었던 이 트럼프의 좀 실망, 7,850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던, 약 7,00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던, 7만 달러죠. 상승을 했었던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또한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자, 금리 인하가 과격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미국 달러의 가격은 낮아집니다. 이제 과거에 1,100원에 1,200원 했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미국의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수준까지 하락을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5.5% 정도 되는 미국 금리가 0%가 된다. 그 당시에 0%였으니까 요 정도까지 낮아진다. 그럼 여기서 5%면은 약 11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1분의 1 정도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이렇게 줄어든다면 상대적으로 엔화는 올라가겠죠. 엔화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50원까지 상승세를 만들어줬고 엔화 비쌀 때는 또 1,100원까지도 갔었잖아요. 이것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금리 인하되고 가속화되면서 아시아 시장에 좀 바람이 불어오나라고 했을 때 역시나 나오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물음표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가 이제 9월달 기시다 총재의 BOJ 미국 일본 죄송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9월 FMC에서 파월 의장의 베이비 스텝 베이비 컷이냐 이제 빅 컷이냐 0.25냐 0.5냐 이제 요 내용도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만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다면 그리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사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 우려감만 지금 사실 선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엄청난 금액이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가능성은 적겠지만 하지만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르르 무너지는 게 또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JP 모건 회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인플레이션과 이제 스태그 바로 이제 이 안개 같은 거죠. 1970년대에 있었던 산업혁명 당시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안개와 인플레이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이제 이 내용도 뜯어보면 금리 인하는 됐는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려야 되는 돈이 경기가 좋으면 여기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되지 못하고 가계 부채만 늘어나고 돈이 뺑뺑 돌면서 인플레이션만 가속화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한 전제는 첫 번째로는 미국 경기가 불황이었을 때고요. 세계 경기가 불황이었을 때입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불황이 온 건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잖아요. 금리를 올려서 불황인데 내리면 또 불황이 온다고?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는 연착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0.25, 0.25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야 시장에서 부담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요 JP 모건 양반이요. 엔캐리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한간에 떠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요런 이제 시장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전히 미국 GDP는 2%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용률은 낮게 나왔지만 요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AI 자동화 공정 그리고 이민자 이런 부분들이 집계가 안 된 고용률의 확률이 높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 미국 경제는 건재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제 경상수지 무역 흑자 역대급이다 이게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돈을 잘 벌어서 뭐 무역이 좋아서 이게 아니라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국이잖아요. 이 수출을 했을 때 사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수출이 많은 거잖아요. 결국 이제 수입량과 수출량은 동일한 거잖아요. 수출이 많다는 건 수입량이 많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외국도 여전히 수요가 있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피 코스닥이 요 8.5가 아니죠. 이 8월 5일에 있었던 요 라인까지 좀 우리가 열어두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닥은 터치를 하고 오히려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지수를 보고 내가 ETF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지수가 의미가 있냐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지금 섹터 테마 자체가 굉장히 오리무중입니다. 이제 발언 하나하나에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삼성전자 65,000원대에 또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신저가는 아니고 이제 저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금 쫓아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겠지만 금리 인하 시기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 회복을 할 때 지금 바닥이라는 건 알겠는데 언제 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산업 테마를 맞춰서 살 것이냐? 아니죠.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락의 원인이 시장과 지수라면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는 건 요 지수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 요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요 지수 활용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결론은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런 흐름이고 결국은 이제 9월 이후에 그리고 10월 부터는 저는 이제 상승장이 좀 다시 한번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돈을 많이 싸매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돈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돈이 다른 데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은행에서도 지금 회수되지 않은 돈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회수되지 않은 돈은 뭐냐면 지금 갚을 능력도 없고 대신에 투자해서 돈을 복사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금리 인하 시기에 시장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상승장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잠깐 등이 터지더라도요.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현실인데 좀 이제 등 딱 이제 좀 이렇게 숨어가지고 좀 힘을 좀 모으는 그런 시기를 좀 보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간략하게 제가 좀 바라보고 있는 요 기업들 섹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대략적인 스탠스는 지수가 빠졌을 때 좀 대응을 하자였지만 어쨌든 요 대선을 기준으로 앞으로 좀 괜찮게 봐야 될 섹터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태양광 좀 괜찮은 것 같고 친환경 쪽 좀 괜찮게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또 2차 전지 이 부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요거 간단하게 보실 분들 끝까지 보시고요. 지금 나가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친환경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태양광만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큐셀 그리고 하나큐셀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을 좀 보셔라.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결국은 이제 다음 토론이 언젠지 좀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 토론 이후에 점점 해리스 쪽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는 사실 뭐 마리화나 관련된 뭐 낙태 관련된 이 우리나라에도 뭐 현대약품 뭐 낙태 관련주 뭐 우리바이오 뭐 에머리지 이런 기업들 마리화나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정말 이제 단순하게 테마잖아요. 이제 테마는 한 바퀴 돌았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솔루션. 여기에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방문을 했고요. 이제 친환경 론자입니다. 강력한 친환경 론자이자 이 미국 그 친환경 에너지 허브 요 부분에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게 바로 해리스기도 하고요. 그 여기에 가장 많은 또 부지 지분 그리고 가장 많은 또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게 바로 하나큐셀입니다. 그 하나큐셀의 자회사가 하나솔루션이다. 요즘 보시면 되겠고 일단 실제로 많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오늘 7%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그럼 늦었냐?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바닥에서의 반등일 뿐이었고 단기적으로 사실 28,000, 29,000원 라인까지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적자 전환 때문에 하락을 했었던 하락폭입니다. 요 날이. 단순하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태양광 사업이 돈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요 3만원 32,000원 라인까지 좀 지켜볼 수 있는 하나솔루션이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한번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기업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기업은 LNF입니다. LNF도 사실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LNF 하면 테슬라에 유일하게 양극재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물론 더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주 납품처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요거가 좀 타격이 굉장히 컸죠. 다른 물론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기업들도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하락을 했지만 낙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보면 됩니다. 3분의 1 토막이 넘게 났고요. 고점 대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레드우드 미국 법인 진출 뭐 정부에서 막았다.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요. 적자 전환했었던 부분이 가장 컸어요. 이번에 매출을 잡기가 힘든 거죠. 결국 이제 테슬라 좀 물량 줄이고 뭐 ESS 사업 집중하겠다. 뭐 AI 사업 집중하겠다. 사실 테슬라도 전기차 사업이 돈이 되면 그걸 하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보조금을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 생산을 안 하고 생산을 안 하면 여기 들어가는 양극재를 납품하는 LNF가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였고 LNF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얼마가 연결이 되고 이런 내용에서 LNF를 장기적으로 들고 가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만 결국 이제 해리스가 지지율을 올리면서 지금 LNF 해외 생산 거점이 2026년 마련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결국 요번 테슬라가 가장 좀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LNF가 국내 배터리 소재 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전기차 업계 테슬라의 양극재를 직접 납품하는 곳이다. 이런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친환경 쪽을 봐라. 테마가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 중에서 대장이 누구냐? 저는 SDN보다는 하나솔루션. 직접적 연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으니까. 2차 전지, IRA, 세제 혜택, 공장 다시 한번 지으면서 친환경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누가 받냐? 누가 대장이냐? 지금 뭘 봐야 되냐? 저는 LNF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에서 미국 대선 관련된 얘기를 했고 이런 흐름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뭐 추가적인 위기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상승한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11월까지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요 기간에서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뭐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거고, 요 추가 매수하는 전략 중에서도 저는 이제 지수를 연동시키는 지수 요 전략을 좀 세워보시라.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새롭게 우리가 바라볼 만한 소위 말하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텐베거가 나올 수 있는 그 넥스트 대선주가 누구냐, 누가 대장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텐베거까지는 아니고요. 너무 이제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그래도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은 첫 번째로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LNF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알차게 좀 정신없이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용이 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제 대선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도 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도 인사를 일단 제 기본 계획으로는요. 월수금 요렇게 3일 또 3일 좀 인사를 드릴 계획인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촬영을 하든 뭐 안 하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또 약속드리는 거는 또 영상을 또 자주 촬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들 또 취소하셨던데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알림 설정, 그렇지.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옆에 있는 그 종 모양 있죠? 요 종 모양까지 클릭을 해주셔야 제가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한테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수금마다 저와 함께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도 뭐 다른 쪽에 또 업무를 마치는 대로 매일매일 인사드릴 수 있는 또 예전처럼 또 여러분들한테 자주자주 인사드릴 수 있는 이쪽으로 좀 저도 빠르게 좀 노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인사 드리는 요 시간이 좀 앞으로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 주제가 있었다. 일단 다음 시간에는 아마 금투세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이제 또 명절 지나면 또 금투세 또 관련된 또 법안이 어떻게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뭐 이재명세다 이러면서 또 정치적으로 또 끌고 가려는 움직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금투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어떤지 한번 의견 한번 내주시고요. 다음 영상 좀 주제 관련해서도 많이들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